그래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링킹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요. 수업 시간에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우리 C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소스 파일로 코딩을 하고, 그리고 이 소스 파일 하나 안에서 모두 다 함수를 정의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따죠. 그래서 실제로 컴파일을 할 때도 각자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각자 소스 코드들이 .o라는 오브젝트 파일로 세퍼레이트하게 이렇게 컴파일이 돼서 나오면 그것들이 호출을 하고자 하는 함수 이름이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링크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어,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작업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어떤 소스 간의 모듈러리티를 높여서 어떤 개발 컴파일 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듈 단위로 소스 코드를 만들고 각자 컴파일을 해서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의 어떤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로 묶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 각자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말고 다른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면 어느 주소에 있는 것들을 호출해야 되는가? 어떤 변수를 내가 아닌 다른 함수에서 정의하는 게 있다면, 다른 소스 코드에서 그렇다면 그 변수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접근 방법을 완성시켜주는 걸 우리가 바로 링크라고 해요. 그래서 링커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작은 소스 파일들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반적으로 사용한 함수들, 즉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각자 자기가 사용할 것들을 모두 짜야 되는 거가 아니라 어떤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라든지 어떤 수학적인 함수라는 거는 누군가 먼저 짜놓고 우리는 나중에 그걸 호출만 하면 되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호출할 수 있는 정보만 알면 돼요. 그거를 바로 링커가 해주는 거예요. 즉, 내가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했다. 그러면 내 실행 파일 안에 어느 부분에 그 printf라는 함수가 적혀 있는지 그 주소를 printf라는 심볼과 그 주소 값을 연결시켜 주는 거를 링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듈로 짜 놓으면 링크만 통해서 우리가 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듈러리티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컴파일도 따로 할 수 있고 또 라이브러리 같은 함수는 어떤 여러 개의 모듈에서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마지막에 실행 파일 하나 만들 때 한 카피만 그 실행 파일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어그리게이트라는 것은 합쳐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커먼한 그런 펑션들은 싱글 파일 하나에 그 파일 하나에 한 번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이스가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우리 실제로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는 실행 파일 안에 포함이 되는 스태틱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어떤 익스큐터블 파일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고 실행 도중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라이브러리를 접근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공유가 되는 함수죠. 공유가 되는 건 내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 함수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의 인증이 두 개 다 이제 사용자 인증을 하는 작업을 두 개 다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자 인증하는 그런 함수는 실제 전체 시스템에 한 카피만 올라와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라는 실행 파일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도 실행 중에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그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즉 사용자 인증하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파일에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이스도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링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 컴파일 타임에 어디에 있는지 실제 코드가 없더라도 이미 컴파일 되어 있는 다른 모듈의 함수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거는 모듈레러티를 좋게 만들어주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링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링커가 하는 일은 심볼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심볼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변수 이름이라든지 함수 이름이 실제로 메모리에 어느 주소를 가리키는지, 어디에 있는 코드를 나타내는지를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 놓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하고, 어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심볼을 이제 xp라는 심볼을 정의해 놓고 정의와 동시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이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 심볼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면 심볼은 없죠. 심볼은 없고 메모리 주소를 알려주면 그 메모리 주소에 있는 명령어를 읽어와서 실행을 하거나 또는 그 메모리를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거나 하는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짠다면 너무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swap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800번지에 있는 코드를 호출한다.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한다면 그 위치가 매번 달라질 때마다 제가 숫자를 다시 바꿔줘야 되고 또 숫자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심볼, 즉 변수명이나 함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메모리 주소를 내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위치의 메모리 주소가 바뀌더라도 내가 그거를 하나의 심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심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심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해당 심볼이 지금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심볼 테이블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스트럭트의 어레이고, 각각의 어레이는 어떤 심볼의 이름과 그 심볼의 사이즈, 예를 들면 인티저라는 변수면 4바이트, 함수면 함수의 코드의 양, 그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심볼의 로케이션,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나의 프로그램 실행 파일 중에 X라고 하는 심볼은 도대체 어디를 의미하는지 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커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심볼이 정확하게 심볼 데피니션 하나에만 연관이 되도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X라는 값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지, 이게 X가 800번지에도 X가 있고 300번지에도 X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앰비규어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링커는 어소시에이트 하는 거예요. 어떤 심볼 레퍼런스, 각각의 심볼 레퍼런스를 하나의 데피니션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int a 하고 또 다른 파일에서 또 int a 하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링커가 하는 작업을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심볼이 각각의 내 프로그램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링컨은 이제 심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각각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컴파일을 하는 시점에 모든 심볼에 대한 주소를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메인.c라는 이런 소스 코드에는 수압이라는 것을 레퍼런스만, 즉 사용만 하지, 콜만 하지, 실제 수압 함수는 이 수압.c라는 파일에 있죠. 그러면 제가 main.c를 컴파일해서 main.5를 만들어 놓고 수압.c를 컴파일해서 수압.5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 이 시점에서는 메인 함수가 호출을 하는 수압의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 때. 그죠? 그래서 링컨은 그런 식의 심볼 레졸루션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각각 컴파일이 된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오브젝트 파일들을 합치는 역할을 합니다. 합친다는 것은 뭐냐면 머지한다는 것은 실제 각각이 컴파일이 되면 프로그램의 실행 이미지가 하나씩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 그 실행 이미지는 불완전한 거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이미지는 크게 몇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 조금은 더 복잡하지만 통상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의 실행 이미지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 실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두 번 클릭을 하거나 어떤 커맨드 창에 명령어를 내려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의 실행 이미지는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게 돼요. 그럼 메인 메모리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의 영역, 그걸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의 실행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영역은 코드, 데이터, 스택. 코드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 코드가 들어있는 거겠죠.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떤 초기화된 변수라든지 전역 변수라든지 이런 그런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스택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이 돼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직 실행하기 전에, 즉 스토리지에 있는 실행 이미지 상태에서는 코드, 데이터, 스택 중에 어떤 부분만 있을까요? 네, 스택은 없고 코드하고 데이터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택이라고 하는 건 실행 중에 펑션, 함수를 콜하면서 어떤 그런 지역 변수라든지 그 작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실행 이미지라면 이러한 스택을 유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해놓으면 코드하고 데이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 컴파일을 하면 각각 .5 파일은, 즉 오브젝트 .5로 끝나는 오브젝트 파일들은 각각 자신만의 코드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섹션들을. 그러면 우리는 그 오브젝트들을 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큰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오브젝트마다 있는 코드를 다 모아서 어떤 실행 파일의 코드 하나를 만들어주고 데이터 섹션들을 다 모아서 실행 파일을 데이터 섹션으로 하나의 데이터 섹션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누가 하냐면 링커가 해줍니다. 어떻게? 오브젝트 파일들을 받아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심볼들이 이러한 재배치, 리로케이션으로 인해서 심볼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바뀌겠죠. 왜? 예를 들어서 main.5에는 코드가 0번지부터 10번지까지 있었고 수압.5에서도 코드 부분이 0번지부터 10번지까지 있을 수 있죠.
왜? 각각 컴파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개를 합친다고 한다면 코드 영역은 0에서부터 20번지까지 있을 거고 앞에는 뭐 메인의 코드, 뒤에는 수압의 코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압에 있던 심볼들은 다 10번지만큼 오프셋이 떨어져서 다시 주소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심볼들이 바뀐 게 있다면 다시 그 로케이션들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익스큐터블 한 파일에서 절대적인 파이널 메모리 로케이션을 결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심볼들을 참고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주소도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로케이션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링커가 작업을 하기 전에 링커한테 던져지는 오브젝트 파일이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런 오브젝트 파일을 각각 모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Relocatable Object 파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실행이 안 돼요. 이거 자체로는 그죠? 레졸루션이 심볼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고 실행은 안 되지만 결국에 재배치를 통해서 어떤 실행 파일에 합쳐질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main.c와 수업.c를 각각 컴파일하면 나오는 이 main.5와 수업.5가 바로 리로케이터블한 오브젝트 파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와 데이터 섹션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다른 리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들과 컴바인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섹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실행 파일을 이제 형성할 수 있게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파일이다. 그래서 닷오 파일은 각각의 닷오 파일은 정확하게 하나의 소스 파일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종류는 뭐냐? 즉 executable object 파일이에요. 이거는 finally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에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은 디폴트로 생성이 되는 실행 파일 이름이 a.out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이것을 a.out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GCC에서는 -5 옵션을 주면 아웃풋 실제 실행 파일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최종적인 이 실행 파일은 코드와 데이터 섹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이제 정말로 이제 메모리에 카피가 돼서 우리가 적재가 된다고 해야죠. 스토리지에서 메인 메모리로 그 데이터와 코드 영역이 올라가서 아주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이널한 형태로 코드와 데이터 섹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둘 다 뭐예요? 그 스택은 없고 코드와 데이터 섹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 쉐어드 오브젝트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작업을 개발을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하시다 보면 .so라는 파일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s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형태의 리로케이터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오브젝트 파일들하고 이런 오브젝트 파일들하고 합쳐질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메모리에 적재가 될 수 있고 아주 실행하는 동안에 링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로드 타임 또는 런 타임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일부는 코드 영역이 있고 일부는 데이터 영역이 있고 뭐 일부는 나중에 지금은 할당이 안 되겠지만 스택 영역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 이미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실제 물리적 메모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0번지부터 2의 32번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코드를 printf hello world라고 찍었어요. 그러면 그 코드는 뭐 0번지부터 2의 32승이면 4GB란 말이죠.
4GB에서 얼마나 차지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몇 바이트 차지 안 하겠죠. 뭐 우리가 정말 선심을 쓴다고 해서 100kB라고 하더라도 4GB면 100KB 빼봐야 뭐 300, 아니 3.9GB 이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남는 영역 중에 일부를 내가 쉐어드 라이브러리 함수가 올라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printf hello world라고 했는데 요 코드는 기껏 해봐야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실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건 printf라는 함수죠. printf라는 함수는 그럼 지금 내가 뭐 한 줄, 두 줄이면 한 1바이트부터 10바이트까지 썼다. 그럼 너는 printf 함수는 10바이트부터 공간을 뭐 한 내가 20바이트 정도 잡아줄게. 이러면 만약에 printf가 shared 오브젝트 파일이라면 이게 실제 실행 파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실행이 돼서 메모리에 적재될 때 싹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어딘가에 영역이 올라와 있다면 내 주소에는 20에서 뭐 10에서 20바이트 요 주소를 매핑을 해서 나는 내 주소로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쉐어드 오브젝트 파일이 호출되도록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윈도우즈에서는 DLL, 보통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행 파일 형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링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파일들을 shared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 종류는 relocatable 오브젝트, 그다음에 실행 파일 executable 오브젝트, 그다음에 실행 시간에 참고할 수 있는 shared 오브젝트 파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배울 거는 리눅스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오브젝트 파일이 어떠한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리눅스에서 실행이 되는 실행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즈에서는 잘 실행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던 학생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실행 파일이 어떤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그 포맷하고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포맷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 클릭을 하거나 또는 커맨드 창에 프로그램 이름을 쳐서 실행을 시키면 이 프로그램의 위치를 찾아서 각 그 실행 이미지를 해석을 해서 내가 메모리에 적재적소에 올려주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로더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로더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즉 윈도우즈에 있는 실행 파일을 리눅스에 가져와 봐야 포맷이 안 맞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싶다면 물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행 파일 포맷을 맞춰주는, 변환해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리눅스, 유닉스 어떤 이런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행 파일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ELF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배웠던 오브젝트 파일들의 어떤 스탠다드한 표준 바이너리 이진 포맷이라는 거죠. 바이너리 숫자로 구성된. 그래서 오리지널이 그 AT&T 옛날에 아마 벨랩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유닉스를 개발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안이 되었던 거고 지금 나중에는 이제 리눅스나 뭐 BSD 기반의 유닉스의 어떤 그런 번영들에 그래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LF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틀을 이 파일의 포맷은 하나인데 이 포맷을 가지고 방금 배웠던 세 가지의 오브젝트 형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F 파일을 읽어보면 지금 이 ELF 파일이 relocatable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executable한 파일인지 아니면 shared 오브젝트인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ELF 오브젝트 파일의 포맷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아는 것과 일단 연관을 시켜본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이미지는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택은 실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 데이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ELF에는 여기 보시면 .txt 섹션과 .ro 데이터 섹션이 실제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와 .bss 섹션이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나머지들은 부가 정보예요. 한번 살펴보면 맨 위에는 ELF 헤더가 있어요. 이 헤더에는 실제 이 프로그램이 뭐 한 워드를 몇 바이트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엔디안인지 뭐 리틀엔디안으로 인스트럭션이 써여져 있는지 어떤 바이트 오더링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 파일이 조금 전에 배웠던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인지 쉐어드 오브젝트인지 어떤 그런 파일 타입들 익스큐터블인지 그런 것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머신 타입이 어느 것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인지 뭐 인텔 아키텍처인지 뭐 그런 정보들이 ELF 헤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트 헤더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런 코드 데이터 스택 영역을 섹션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세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몇 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 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코드 영역이에요. 그리고 점 ro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게 read only 데이터인데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우리 인텔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 그 어셈블리 언어 배울 때 스위치문에서 점프 테이블 같은 거 만든다고 했었죠. 어떤 경우가 들어왔을 때 뭐 레이블을 두고 그 레이블이 가야 될 주소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즉 코드에서 뭔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코드에 누가 짜놓은 건 아니고 뭔가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생성된 그런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ro 데이터 영역이에요. 대표적으로 점프 테이블 같은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섹션이 있어요. 이 .데이터 섹션에는 어떤 것들이 저장이 되냐면 이니셜라이즈 된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베리어블하고 로컬 베리어블의 차이를 알고 있죠.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건 사용하는 범위가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러면 그 변수는 해당 함수가 호출될 때만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나 데이터에 쓰여질 필요 없이 나중에 실행이 될 때 스택 영역에 생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베리어블은 함수가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함수가 있고 B라는 함수가 있고 C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각각의 함수들이 다 글로벌 베리어블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글로벌 베리어블은 스택에 저장을 해서는 해당 함수가 종료하면 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택과 상관없이 늘 존재하는 별도의 다른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게 .데이터 섹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섹션에는 일단 글로벌 베리어블인데 초기화된, 즉 값을 내가 저장해놔야 되는 그런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bss 섹션이라는 것도 사실 이 영역 두 개를 다 데이터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bss 섹션은 뭐냐면 글로벌 베리어블이긴 한데 초기화된 값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스페이스를 차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장할 값이 없기 때문에 이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다.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bss 섹션에는. 그래서 이 .bss가 실제 이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이름이 참 어렵죠. BSS. 이게 실제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게 블락 스타티드 바이 심볼이라 그래서 어떤 요 밑에서부터 이제 사실 요거는 부가 정보고 원래는 스택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스택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스택 시작하기 전에 이 영역은 다 심볼, 함수명의 함수라든지 어떤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블락 스타티드 바이 심볼의 준말이 .bss였어요. 그런데 이게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배럴 세이브 스페이스, 즉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은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내가 그 베리어블의 값을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스페이스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배럴 세이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글쎄요, 저는 네, 두 개 다 그렇게 잘 외워지진 않네요. 네. 어쨌든 그 다음 영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영역은 실제 어떤 프로그램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정보 또는 디버깅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심볼 테이블은 요 .bss 섹션 다음에 이제 심볼 테이블이 놓여지게 되고요. ELF 파일에서는 이런 식의 포맷이에요. 뭐 다른 파일에서는 심볼 테이블이 앞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ELF에서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relocation.txt, real.data 섹션은 내가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내가 리로케이션이 될 때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심볼이 있다거나 어떤 그럴 때 사용을 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면 이곳에 쓰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relocation.text 섹션에는 재배치, 리로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적게 되어 있대요. 어디에 대한? 이 텍스트 섹션에서 뭔가 내가 텍스트 섹션을 리로케이션 할 때 뭔가 참고를 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면 여기에 적어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 어떤 인스트럭션의 주소들, 어떤 거? 실제 익스큐터블한 파일에서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면 여기다 뭔가 적어주네요. 그리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인스트럭션도 주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개 정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데이터 섹션에 대한 리로케이션 정보는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맨 밑에 이제 .debug 섹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gcc-g 옵션을 주면 나중에 실행을 시키면서 gdb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에 실행한 그런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령어 한 줄 한 라인 한 라인 실행을 하면서 어떤 변수의 값이 변하는지 본다든가 어떤 스택의 뭐 함수 펑션 콜의 프로시저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디버그 섹션에 저장을 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섹션 헤더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각 섹션의 뭐 오프셋,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ELF 파일의 포맷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은 링커가 바라보는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지금 살펴볼 거는 이 심볼의 적용 범위에 대한 거예요. 즉 글로벌 심볼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모듈 M, 즉 우리 소스 코드 하나를 컴파일을 하면 .o 파일이 나오고 그게 보통은 모듈 M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모듈 M에서 정의가 된 심볼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모듈들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넌 스태틱하다. 이게 스태틱하다는 거는 한정적인 그런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의를 해놓은 걸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non-static한 C functions 그리고 글로벌 베리어블인데 어디서든 어느 모듈에서든 사용 가능한 스태틱, non-static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익스터널 심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익스터널 심볼은 내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글로벌 심볼은 모듈 M이 정의를 한 거죠. 내가 정의를 했고 남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글로벌 심볼. 지금 모듈 M에서는 정의를 하진 않았어요. 남이 some other 모듈이 정의를 했는데 나는 그거를 사용만 해요. 레퍼런스만 해요. 그런 경우에 그러한 심볼들은 익스터널 심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로컬 심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컬 심볼은 뭐냐면 자 보세요. 모듈 내 파일에서 내 소스 코드에서 정의를 해놨고 내 소스 코드 안에서만 아주 익스클루시브 이건 독점만 하겠다는 거죠. 거기서만 딱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의도 내가 있고 나만 사용할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로컬 심볼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C 펑션이나 베리어블들이 앞에 스태틱이라는 지정어 이거 뭐라고 하죠? 아무튼 스태틱이라고 하는 그 예약어 그걸 붙여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심볼이 그 정의된 모듈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보통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내에서 정의하는 거를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지금 링커 입장에서는 그러한 로컬 베리어블들은 내가 뭘 결정해줘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링커가 신경 쓰는 로컬 심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링커가 보는 심볼들은 다 어떤 함수 안의 정의가 아니라 함수 바깥에 글로벌 베리어블 중에 어떤 게 글로벌 심볼이고 어떤 게 익스터널 심볼이고 어떤 게 로컬 심볼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링커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했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이 디폴트로 누구든지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내 모듈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소스 코드로 만들어진 모듈에서도 지금 인티저 버프 그 e라고 하는 어레이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심볼이에요. 만약에 수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펑션. 이 펑션도 심볼이 수압이죠. 수압이라고 하는 펑션은 내가 정의하진 않았지만 남이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익스터널 심볼이에요. 반면에 명시적으로 익스턴, 인티저, 버프 이렇게 놓으면 지금 전체를 뒤져봐도 내가 정의해놓은 버프라고 하는 어레이는 없어. 그렇지만 남이 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일단 사용할 거야. 그래서 컴파일이 되죠. 그런 것들도 익스터널 베리어블이에요. 익스터널 심볼. 그 다음 여기 스태틱 하고 인티저 버프 p1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변수 인티저 포인터 타입의 이 버프 p1이라는 변수는 실제 이 main.c라는 모듈에서 main.5에서는 접근이 안 돼요. 얘는 익스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거는 이 main.5한테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컬 심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선언을 해놓은 만약에 여기 앞에 스태틱이 붙었다. 스태틱 보이드 수압이다. 그러면 메인에서 이렇게 수압이라고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이 수압이라는 함수는 이 수압점 C 안에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스태틱이 안 붙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보입니다. 자, 반면에 이 함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 로컬 베리어블들은 실제로 링커는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스택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때 뭐 주소값이 결정이 되죠. 스택 포인터에서 뭐 몇 바이트 떨어진 곳에 템프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링커는 이렇게
템포러리한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링커가 보는 로컬 심볼이라고 하는 건 스태틱 지정자가 붙은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거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링커가 하는 작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 리로케이터블 재배치가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들은 점 텍스트하고 점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그래서 메인도 컴파일하면 점 텍스트 점 데이터가 있고 수압도 컴파일하면 수압.5가 점 텍스트 점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들을 합쳐서 내가 하나의 텍스트 영역, 하나의 데이터 영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뭐 더 들어갈 게 있다면 필요한 게 있다면 이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여기 또 데이터를 적을 거고 실제 제가 여기 이거를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코드는 실제 어떤 내가 짜지 않았지만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널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코드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실행 파일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의 코드를 모아서 하나로,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로, 그리고 어때요? .bss라고 하는 건 실제 이때는 없지만 링크를 할 때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bss는 초기화 값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executable 오브젝트 파일에 이제 만들어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그 참고 삼아 볼 건데 리로케이션을 한다는 거에 인포메이션이 뭐냐? 즉 우리가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수압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콜을 하는데 지금 12번지를 뭐 콜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main.c를 단독으로 컴파일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항상 0번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지부터 내가 코드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12번지를 콜하라고 여기서 이제 써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15번째 바이트에 뭐 값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12번지에 이러한 정보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수압이라고 하는 심볼을 말하는 거야. 12번지에 있는 거는. 근데 이 수압이라고 하는 심볼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너는 주소를 적을 때 PC, 즉 프로그램 카운터의 어떤 렐러티브한 어드레스로 32비트의 어떤 PC 카운트의 렐러티브한 어드레스로 나타내줘 라는 정보예요. 그래서 실제 뒤로 가서 이 익스큐터블 실행 파일을 이제 다 만들었을 때 릴로케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 정보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자 보세요. 메인 함수가 원래는 0번지였는데 실제 내가 정말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0번지는 다른 애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는 0804 8380 번지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0번지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서는 원래 수압 함수를 호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이 주소가 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의미가 없는 그런 값이 적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뭐 디테일한데 이게 수압 아마 릴로케이션 정보를 이제 적어줘야 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릴로케이션 정보를 링크가 보고 그 12번지에다가 12번지에 그 메인에서부터 12번지 떨어진 그곳에다가 실제 수압 함수의 그 주소를 적어줘야 돼요. 주소를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적었는데 보시면 메인 함수는 08048380 번지에서 시작하고 수압 함수는 080483B0 번지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럼 수압 함수의 시작 주소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콜하고 수압을 했으면 그 주소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주소를 바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랬어요? 지금 현재 PC 값에서 상대 주소로 내가 적으라고 정보를 줬죠. 이 정보를 보고 지금 현재 PC, 즉 콜을 하는 시점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내가 이거를 보고 있을 때는 4바이트가 증가돼서 요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인스트럭션이 5바이트이기 때문에 5가 증가가 돼서 뭐 396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396번지에서 실제 수압 주소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상대적인 오프셋을 구하면 0x1a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릴로케이션이 되느냐. 메인 함수의 주소가 이렇게 바뀌고 수압 함수의 주소가 이제 정말로 나오면 그 주소를 내가 실제 수압을 함수를 콜하는 부분에 적는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rel data, 텍스트 뭐 이런 영역에 적혀져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